바둑과 데블스 플랜 뭐가 더 어렵습니까? 데블스 플랜이 확실히 어렵습니다. 확실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예. 시즌 1과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은 그 생활동과 감옥동의 두 개로 거주동이 나눠지고요. 그런데 이제 반반씩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고, 감옥동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감옥 매치를 치르게 되는데, 그 감옥 매치를 치르는 장소 이름이 데스룸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게 이제 제일 큰 부분인데,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시즌 전체의 색깔이 확 달라지는 효과를 기대했고, 네,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떠셨나요? 이번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각오로 출연을 하셨고 또 실제로 참여해 보니까 어땠는지 강지영 씨부터. 사실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죽더라도 장렬히 전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했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는 진짜 평생을 단 하루도 안 쉬고 공부만 하고 일만 하고 살았었는데, 이번에 일반인 참가자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삶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은 모든 걸 버리고 다 내던지고 걸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, 지금이 그 운명적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내던지겠다는 각오로 왔습니다.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규범이나 규칙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, 데블스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이 어쨌든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적어도 그 7일 이하의 기간 동안은.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과연 사람들의 진짜 얼굴이 어떤지 알아보면서 굉장히 뜨겁게 플레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감옥동과 데스룸 그리고 감옥 매치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시청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시죠. 그러니까 그 감옥동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감옥 매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, 또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료이기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동료인데 또 경쟁해야 되는 그런 요소고, 그래서 감옥동이 확실히 좀 서사가 많고요. 그래서 조금 계급적인 의미가 조금 있다. 감옥동과 생활동이, 네,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정의 동요가 없는 것 같은 분처럼 보이는데 이번에 놀란 부분이 있습니까? 스스로한테? 일단 바둑 외적으로 승부욕을 느껴본 게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.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, 또 지나다 보니까 재밌고 내가 이걸 또 즐기는구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바둑과 데블스 플랜 뭐가 더 어렵습니까? 데블스 플랜이 확실히 어렵습니다. 확실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예. 자, 규현 씨,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모습 나왔나요? 나왔고요. 너무 저는 못 볼 것 같고, 일단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간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약간 제가 만든 저의 가면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. 근데 그 가면을 좀 벗어 던지고 좀 저도 몰랐던 분노, 분개, 분노. 그리고 저도 알 수 없었던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, 정의 막 이런 거를 막 제가 외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야,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. 이번에 20년 슈퍼주니어 팬들도 놀랄 규현 씨의 모습. 팬들이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에요. 너무 기대되는데요. 강지영 씨야말로 늘 중심을 잡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는데 이번에 본인도 모르는 모습이 나왔나요? 저는 사실 저도 아나운서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뭔가 방송에 임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, 제가 사실은 시즌 1 보면서 저렇게까지 몰입이 된다고 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나는 이러는 사람이구나, 나 이렇게 쉽게 몰입되는 거 보니까 이거 다른 건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, 앞서 사실 규현 씨가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규현 씨를 다시 보게 됐던 저도 규현 씨 팬이었거든요. 여기까지. 네. 좋습니다. 네. 두 번째 키워드는 완전히 새롭고 더 위험해진 게임입니다.
원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안에서 좀 두통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. 합숙하면서 야 이게 진짜 악마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들도 굉장히 있으셨을 텐데 세븐아이 어떠셨나요? 저도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게임을 들어갔었는데 하루하루 정말 악마의 계획이구나라는 생각을 거의 뭐 2시간, 1시간마다 계속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. 시즌 1을 보면서 약간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플레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조금 이제 잘 납득이 안 됐었는데 시즌 2에 와서 감옥동이 생기고 매일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 정말 이곳은 무자비하고 더 이상 이제 약자가 보호받는 상황은 되게 어렵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이번 14명의 플레이어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누굽니까? 제가 이제 이세돌 사범님을 섭외를 했던 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캐릭터가 누굴까.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연락해서 만났는데 그 이세돌 사범님이 좀 말을 진짜 재밌게 하세요. 아시죠? 자신이 없어요, 질자신이. 뭐 이런 명언도 있으시고, 뭐랄까 승부사 같은 기질이.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보통 바둑을 이겨야 되니까 부리는 그런 승부보다 더 승부사적인 그런 게 있으시고 약간 도파민 중독자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오셔서도 다들 그 사범님이 되게 어려운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입만 벌리면 골 때리는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재밌으시다. 유머러스 하시죠. 너무너무 재밌으셔가지고 하여간 그 이세돌 씨의 그 입을 보시면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면은 재밌으실 것 같고. 그리고 다른 출연자분들 같은 비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 프로그램 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고 그리고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. 제가 나온다고 하니까 하루 만에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많이 걱정을 했죠. 너무너무 신기해했고 아 괜히 나가서 띨띨한 짓 해서 너가 전체 직업군의 명성에 빚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뭐 다들 걱정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잘 플레이하고 말하고 응원해줘서 고마웠습니다. 이세돌 사범님께 질문이 있는데요. 이번 프로그램 출연하신다고 했을 때부터 좀 많이 화제가 됐었고 대중의 기대도 큰데 좀 출연 결정하실 때 이런 큰 기대감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저는 객관적으로 그 능력을 잘 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까지 제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게 큰 그건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끝인사는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재밌을 거다라는 한 줄 관전평을 포함해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. 도파민이 터지고 싶다면 주목해 주시면 마음껏 터뜨려 드리겠습니다. 네, 기대해 주십시오. 네, 그 어떤 두뇌 예능에서도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출연하신 분들 캐릭터들 장난 아니거든요.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게임하는 것도 멋있는데 굉장히 예술적으로 게임을 했을 때 더 큰 자극을 주는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공통적으로 이 플레이어들은 이 데블스 플랜의 시간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무언가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.